예,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뺏지 않으면 여권 인사 여러 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양양자 의원의 전언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면 그 자체는 양 의원을 압박하기 위해서였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로 민주당의 사정이 절박하다는 건 분명해 보이죠.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진짜 이유가 뭘까? 민주당 서주민 반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서 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이 반발 여론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테고 더구나 지금 곧 지방선거 있는데 이건 걱정하지 않습니까? 물론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뭐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우선 현재 검수완박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입니다. 예. 이 개혁이 부족해서 대선도 졌다면서 정권 교체 전에 검수완박을 하지 못하면 이 지방선거 때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까지 할 정도입니다. 이 선거의 기본이 자신의 진영, 그러니까 집토끼를 먼저 결집을 시킨 뒤에 중도층을 확장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검수완박이 안 되면 중도층은커녕 이 집토끼를 잡을 명분도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부차적인 이유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자, 부차적인 이유, 본질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이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앞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양양자 의원이 오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에 갈 수 있다라고 했죠. 예. 여기에 진짜 속내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3개월 유예 기간 뒤에는 검찰이 하던 수사까지 경찰에 넘기도록 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 2조에 이런 의도가 좀 단적으로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예. 이 검수완박이 되면 월성원전,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또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된 이스타항공 사건뿐 아니라 이재명 전 지사의 대장동 의혹 등 검찰이 맡던 수사가 경찰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점에서는 이 친문계와 친명계의 이해관계가 암묵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지방선거에 악재가 되더라도 지지 세력을 지키자 이제 이런 거고 그래야지 나중에 정권도 찾아올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일각에서는 지방선거가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있었다면 이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여론을 의식했을 거란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에 지고 난 뒤에 갑자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뭐 이전보다 더 커진 것도 아닐 텐데 이 국민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이 사법 체계의 변화를 이런 식으로까지 밀어붙인다고 해서 이 잘못을 영원히 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겠죠. 민주당 내부 비판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지점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건 이제 서 기자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반발 여론이 자꾸 커지고 있고 양양자 의원 인터뷰를 보면 속으로는 50명 정도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합니까? 예, 뭐 법안 통과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능합니다. 기명 투표라는 점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부담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이 반대나 기권을 했다가 이 강성 지지층의 표적이 될 수도 있고 또 다음 총선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일부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법안 통과 자체는 무난할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출장도 좀 연기하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뭐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양양자 의원에 대한 법사위 사보임을 승인한 것과 또 과거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협력했던 전례를 보면 이번에도 이 결국 막판에는 민주당 편에 서서 법안 처리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는데 보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잘 들었습니다.